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반기에는 우승까지 기대하게 했지만 후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두 번째 시즌, 올 시즌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는 시선이 많은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대 2년차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올 시즌 토트넘의 경우 우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1년차의 부진과 시행착오는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력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루틴과 같았다면서 과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했던 코칭 스태프들을 직접 취재해 과거의 모든 비밀을 밝혀낸 독점 컬럼을 공개한 것인데요. 2024-2025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디 애슬레틱의 컬럼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두 번째 시즌, 마치 무리뉴 감독의 2년차 같아요. 무리뉴 감독도 빠르게 성과를 내길 원하고 2년차에는 그 최고의 성과를 내지만 3년차 들어서는 조금은 이제 선수단과의 관계라든지 한계와 피로감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무너져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3년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진면목이 나오는 건 2년차라는 것이고 그 역사와 데이터, 즉 그냥 일화가 아닌 기록으로 증명되는 점들이 지금 토트넘에서도 똑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컬럼을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를 맡은 첫 12개월은 토트넘이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분열적인 통치 말기의 경기 스타일이 영감을 주지 못했다면 포스테코글루는 빠르게 다시 보는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팔아넘긴 후 기대치가 낮았지만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후 리그 개막 10경기 중 8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승점 2점 차이로 5위를 차지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긍정적인 시즌이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는 것이 압도적인 평가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남자 축구 대표팀을 맡은 두 번째 해에 유로, 코파 아메리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대륙 대항전 아시안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3번의 클럽 감독직, 호주 대표팀 감독이 되기 전 1년만 머물렀던 멜버른 빅토리를 제외한 3차례의 감독직에서 모두 2년차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58세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을 향상시킨 분명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에 무려 승점 25점이 뒤진 채 프리미어리그 5위로 시즌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개월 동안 이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디 애슬레틱이 과거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피터 클라모프스키는 20년 전 호주 유소년 시스템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리스의 파나차이키, 브리즈번 로어, 일본 요코하마 F 마리노스, 호주 성인 대표팀에서 수석 코치로 일한 후 감독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죠. 클라모프스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을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공에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공과 함께 최대한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클라모프스키가 디 애슬레틱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경기 시작 1초부터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플레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09-2010 시즌 초반 브리즈번을 맡았을 때 이를 구현하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호주와 뉴질랜드 클럽의 축구 최상위 리그인 A리그에서 강등되지 않고 뒤에서 두 번째 순위로 마감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브로이치, 마이클 테오, 에릭 파탈루, 셰인 스테파누토, 맷 스미스 등을 영입하며 2년차에 팀을 개편했습니다. 브리즈번은 2010-2011 시즌 정규리그에서 승점 65점으로 2위와 8점 차이인 1위를 차지한 후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정규 27경기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타이틀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A리그 출범 이후 최초로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이 됐습니다. 브리즈번에서의 성공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향 클럽인 멜버른 빅토리를 맡게 되는데요. 2012-13 시즌 3위를 기록한 후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 패배한 이후 그해 10월에 호주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이 됩니다. 호주는 이미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9개월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2015년 초에 호주가 개최하는 아시안컵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장 선수인 루카스 닐과 루크 윌크셔가 자신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고 전 미들즈브러, 첼시, 풀럼 골키퍼였던 마크 슈워처는 임명 후 몇 주 만에 국가대표 은퇴를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스페인, 그리고 1년 뒤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하는 칠레, 3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함께 월드컵 B조에 속했던 호주는 3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지만 발전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호주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다른 조력자로 일했던 안테 밀리치치 코치는 디애슬레티크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는 모든 일은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어리고 젊은 선수단을 데려오면서 이 젊은 선수들에게 국제 축구를 경험하게 하고 7개월 동안 나와 스태프들이 함께 아시안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배들이 우리를 월드컵에 진출시켰으니 이 선수들을 보내야 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컵 사이의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23명의 선수 중 7명이 6개월 뒤에 열린 아시안컵 대표팀에 포함되지 않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호주 대표팀에서 2월 된 선수는 마일 제디낙이 유일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선수단 개편이었고 그는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케인,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 등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토트넘의 베테랑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에메르송 로얄, 라이언 세세뇽, 브라이언 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등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선수들도 영구 또는 임대 선수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에 리그 28경기에 출전해 11골을 넣었지만 클럽 이적료 신기록을 세운 새로운 영입 선수 도미닉 솔랑케의 등장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기,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등 자신의 요구에 더 유연한 젊은 어린 선수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카데미의 유망주 마이키 무어, 윌 랭크셔, 제이미 돈리는 프리시즌 동안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 여자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밀리치치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코치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개혁을 설명합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팀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의 플레이 방식을 실행하려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감독이 무언가를 말하기는 쉽지만 그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는 항상 캠프가 끝나면 운동복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제축구에서는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에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선수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담한 선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호주는 2015 아시안컵에서 A조 조별리그 3경기에서 8골을 넣었지만 세 번째 경기이자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는 대한민국에 0대1로 패배하면서 조별리그는 2위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한국을 연장 적전 끝에 2대1로 꺾으면서 호주 남자 대표팀이 사상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당시 코치였던 밀리치치가 이야기합니다. 결코 편안해지거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션이나 훈련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훈련 세션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대표팀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홈에서 우승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이후인 2017년 11월에 호주 대표팀 감독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달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본 J리그, 일부 리그인 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새 감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브리즈번 로어 시절과 마찬가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8 시즌 J리그 18개 팀 중에 12위를 기록하면서 골득실차로 강등 플레이오프는 피했지만 34경기 동안 우승을 했던 가와사키 프론탈레보다 단 한 골만 적은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컵에서는 결승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외계인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당시 코치였던 클라모프스키는 현재 J리그의 FC 도쿄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선수들이 우리가 항상 압박하길 원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올라가길 원하시나요? 골키퍼는 어디에 있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모든 종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좋아했고 또 어떤 선수는 두려워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것은 축구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장벽을 허물고 자신감을 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치해야 했습니다. 힘든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신체적, 전술적, 기술적, 개인적, 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의 균형, 즉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항상 올바른 프로그램을 설정해 모든 선수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코하마에서의 두 번째 시즌 중반 2019년 7월에 요코하마가 속한 같은 시티 풋볼 클럽 소유의 맨체스터 시티의 여름 프리시즌 투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경기에서 맨시티는 요코하마에 3대1로 승리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까지 맨시티는 겨우 한 골만 앞설 수 있었고 경기를 마친 이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코하마의 플레이에 대해 놀라운 실험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요코하마를 상대했던 당시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맨시티 시절의 라힘 스털링은 아마 내가 본 최고의 팀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죠. 요코하마는 그 시즌 마지막 11경기 중에 10승을 거두면서 승점 70점으로 2위와 6점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요코하마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두 번째 시즌에 12위에서 1위로 극적으로 향상된 성적이 수치로 반영되었습니다. 요코하마는 더 많은 골을 넣었고 실점을 줄였으며 특히 감독의 정체성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볼 점유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9 시즌 90분당 10회 이상의 패스를 시도한 횟수가 19.2회로 2018년에 평균 13.9회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2년차를 맞이하면서 비슷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클럽 셀틱의 감독으로 부임했고 이전 시즌에는 10연속 우승을 노렸던 글래스고의 라이벌 레인저스보다 25점이나 승점이 뒤진 채 시즌을 마감했죠. 그해 여름에는 오드손 에두아르, 크리스토퍼 아예르, 라이언 크리스티, 올리버 은참, 주장인 스콧 브라운 등 셀틱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셀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첫 시즌 15명의 새로운 선수와 계약했는데 여기에는 J리그에서 알게 된 후르아시 교고와 하타테 레오, 필리페 조타, 요십 유라노비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셀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첫 리그 6경기에서 3번이나 패배했는데요. 당시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 셀틱의 스포츠과학 책임자이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안톤 맥앨로는 지난 6월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플레이 방식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스타일을 구사하려면 체지방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강도 훈련을 해야 하는 일이었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상자 명단이 끔찍하게 많았습니다. 그는 어느 클럽을 가도 처음 6개월 동안은 그 수준의 훈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을 입는다고 말하며 이해했습니다. 한 시즌에 60경기 가까이 뛴 적이 없었던 신인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했죠. 우리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선수들이 충분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2년 만에 GPS 업체를 바꿨고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룹의 사전 훈련은 부상 경력, 선발 및 비선발 선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지만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트래블을 이른 시즌에는 새로운 영양사도 영입했고 재활 코치도 영입하면서 정말 밀어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팀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모든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지난 5월 디 애슬레틱이 지난 시즌 1부 리그의 부상자를 조사한 결과 토트넘의 부상 선수들은 1331일 동안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1000분당 부상 부담으로 조정한다면 첼시 9.4, 크리스탈 팰리스 10.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0.3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팀 1000분당 부상자가 9명인 토트넘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의 혹독한 시즌, 특히 세계에서 가장 힘든 리그 일정 수준의 강도와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달 초에 디 애슬레틱에 밝힌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첫 해였고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훈련 방식과 방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셀틱의 선수단이 매우 빠르게 적응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합니다. 첫 시즌 9월 19일 이후 리그 경기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라이벌 레인저스를 4점 차로 꺾으면서 스코틀랜드 리그컵 결승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셀틱은 이듬해에도 리그 38경기 중 32경기에서 승리하고 114골을 넣으면서 전 시즌의 92득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며 승점도 2021-2022 시즌의 93점에서 99점까지 끌어올리며 우승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2개의 국내 컵 대회에서 성공하면서 자국 대회 트래블까지 확정했습니다. 셀틱에서의 두 번째 시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코하마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미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득점력과 점유율은 향상되었지만 셀틱은 데뷔 시즌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로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은 소유권 외 리턴이었습니다. 수비 동작당 패스 횟수, PPDA가 낮다는 것은 압박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지역의 턴오버, 상대 골대에서 40m 이하에서 시작되는 오픈 플레이에서 공을 빼앗아오는 기록이 늘어났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공을 되찾기 위해 무리지어 사냥하는 과정 속에서 수비적으로 더 날카로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 성적이 하락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땠는지는 유럽 상위 7개 리그 팀과 비교한 디 애슬레틱의 플레이 스타일 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수비 3선에서 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압박 저항 능력에 있어서 99점 만점에 60점밖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죠. 손쉬운 기회에 실점하는 것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욱 두드러진 문제였는데요. 상대의 기회를 저지하는 능력에 있어서 99점 중에 18점이 나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결해야 할 핵심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그의 팀이 가지고 있는 기초에 만족할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시즌 동안 유럽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압박, 99점 만점에 99점의 압박을 펼치면서 상대의 공간을 차단했습니다. 하이라인도 99점 만점에 98점이었습니다. PPDA, 수비 동작당 패스 허용 횟수는 8.8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콘테 감독과 그의 전임자인 주제 무리뉴 감독 이후 팀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주목할 가치가 있는 기록입니다. 10경기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토트넘의 PPDA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토비전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시즌 토트넘의 90분당 14.9회보다 더 많이 빌드업으로 상대팀의 전환을 이끌어낸 클럽은 없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수비 3선에서 공을 빼앗긴 후 7골을 내줬는데 이보다 더 많이 실점한 팀은 5개 팀에 불과했고 그중 4개 팀은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에 머물렀습니다. 즉 빌드업 하다가 많이 공을 빼앗겨서 실점했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죠.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영역은 수비 세트피스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세트피스에서 16골을 실점하며 강등권인 번리와 동률을 이뤘는데요. 강등된 또 다른 두 팀 루턴타운과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모두 19개의 세트피스 실점을 했고 또한 하위 4위권에 있었던 노팅엄 포레스트가 23골을 내줬던 것만이 세트피스에서 더 많이 실점을 허용한 팀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주말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에서 이러한 세트피스 약점을 2번이나 노출하게 만들었죠. 선수들의 경험 문제도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 사이트 FBref의 통계에 따르면 토트넘의 선수단 평균 연령은 25.2세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어렸습니다. 이 기록은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매긴 것입니다. 데스티니 우도기 같은 경우도 자신이 지금까지 뛰어봤던 시스템 중에 가장 힘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다른 감독들과 플레이하는 것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매디슨은 이번 여름 일본과 한국 프리시즌 투어에서 선보였던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앞발 위주의 플레이입니다. 모든 훈련 세션과 경기에서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했지만 저는 이러한 플레이 방식이 우리가 해야 할 대로 따라간다면 클럽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중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플레이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 데이비스가 지난 6월 리그1 클럽 버밍엄 시티의 새 감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맷 웰스가 수석 코치로 승진했습니다. 닉 몽고메리와 세르히오 라이문도가 새로운 코치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발전하려면 작년에 했던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신선한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우도기,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이나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 대부분의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리시즌의 성과는 고무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랑키는 히샬리송보다 이 축구 스타일에 더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데안 쿨루셉스키도 인상적이었고 제드 스펜스도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올 여름 토트넘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오는 월요일 승격한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올 여름 토트넘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2년차 시즌이 정말로 큰 성과, 우승이란 성과까지 낼 수 있을지 영국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통해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열망하는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올 시즌에 어떤 대회에서 이룰 수 있을지, 정말 이룰 수 있을지, 역사가 말해주는 2년차의 결과가 토트넘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2014-2015 시즌 토트넘 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현재 독점적인 정보와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